오늘 책은 저 오늘이가 발제한 예민함이라는 무기라는 에세이 책이고 오늘 참여해주신 분은 재욱님? 제육입니다. 재욱님이랑 현건님 이렇게 두 안녕하세요. 분입니다. 네. 요즘 마치 코로나처럼 이 자꾸 3인으로 운영이 되는 우리 팟캐스트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래 4인이었죠 오늘도. 오늘도 근데 4인밖에 안 돼가지고 많이 다 같이 하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또 청취자분들 내로남북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또 댓글로 많이. 네. 진짜로 모시고 해도 좋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저희 뭐 게스트로도 늘 환영이니까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오면 근데 그분 오신다 하면은 다 올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 진짜.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이 책을 발제를 해가지고 전 사실 이 책을 발제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 책이 저 혼자 그냥 읽고 넘어갈 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팟캐스트에 발제하기에는 만약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이 책을 읽는 것도 좀 고통스러울 것 같았고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예민한 사람들한테만 너무 편향됐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 책을 발제한 이유는 원래 제가 하는 이 책의 그 주가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 주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분들과 이제 네네네. 얘기 나누기 좋겠다.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좀 진입장벽도 좀 낮게 하고 막 어려운 거 안 하고 진입장벽 낮게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면은 적응을 하시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책을 했는데 전혀 터무니없는 너무 고인물들만 왔네요. 진짜 그 중에서도 제일 고인물이었어. 고인물들만 왔네요. 너무 네. 고여서 이제 물이라고도 할 수 없는 진흙탕 같은 오염물질 같은 네. 느낌이죠. 네. 사람들이 오게 돼서 조금 유감이고요. 많이 유감이네요. 그래서 뭐 근데 뭐 또 나름 고인 사람들끼리 이런 성격 저희 잘 알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알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은 어쨌든 예민함이라는 무기라는 에세이고 저자 카스티오는 어쨌든 예민함이라는 자신이 겪은 일상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은 예민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어떠한 특정한 상태에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좀 부정적으로 발현되는지에 대한 서술이 좀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뒤로 갈수록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더 나아가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셨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현관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일단 이 책 처음에 선정해 주셨을 때 되게 기대가 됐거든요. 왜냐면 저는 진짜요? 이거 읽어보고 싶은 책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좋았고 일단은 전 예민하다는 걸 되게 옛날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되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건 대충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꽤나 유효한 내용들이 많아서 좀 놀랐어요. 되게 공허한 내용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맨날 그런 책들 있잖아요. 뭐 맞아. 사례 5,000개 갖다 놓고 너도 그 중에 하나는 있겠지. 뭐 이런 공감성 책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가이드가 꽤나 맞아요. 좀 명확하게 있어서 재밌었어요. 괜찮았다 책이. 좋습니다. 재웅님은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덜 예민한 편이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덜 예민한 사람이 예민한 사람을 이해하기에 좀 좋은 책이었고 저는 1, 2장 읽을 때까지는 사실 너무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별로였는데 저도 뒷부분은 좀 실용적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다들 잘 읽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현관님이랑 조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게 이런 것까지 안다고? 이거는 저자가 예민하지 않은 이상 이거 알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좀 많았어요. 특히 약간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조금 아니다 싶은 부분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타인과 관계에 있어서 좀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막 고민하다가 혼자 번아웃 오고 약간 이런 게 묘사가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좀 위로받는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런 얘기도 해보고 싶었어요. 저희 팟캐에 있는 분들 중에서 누가 예민하고 누가 예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약간 자리에 없는 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 나이 들수록 좀 그런 게 예민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져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끼리 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책의 표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예민함은 나를 밀어붙이지도 않고 쳐내지도 않는다. 그것은 나의 능력, 나의 무기이다. 저자는 예민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그 경험이 자기 이해와 성장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나눈다.
혹시 여러분들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구절이나 부분이 있었는지, 뭐, 재웅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예민한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더 쉬운 얘기였던 것 같다,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구절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대충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전 찾고 있어요. 아, 저도 찾고 있어요. 저도 해왔는데 하이라이트를 치면서 읽었기 때문에. 아, 그 부분 되게 좋았는데 어디 갔지? 그 전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아, 그게 되게 저도 뒤쪽에 좋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갔지? 저는 그럼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좀 좋았던 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민한 사람들 중 다수는 심지어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 이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종이책으로는 64에서 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주변의 잣대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다. 제대로 경계 설정을 할 수가 없다. 저는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 책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내 생각이 없다. 약간 이런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좀 엄청 많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랑 친한 선배들은 쟤 약간 또 저런다 이런 말도 하는 게 제가 어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생각은 생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수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 이상 모든 건 다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정의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누가 나랑 상반되는 얘기를 해. 근데 이 사람 의견에서 그러니까 설령 그게 내 의견에서 생각했을 때 좀 나는 근데 이런 부분에선 좀 아닌 것 같은데 싶더라도 그럼 전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근데 그게 이 사람 인생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약간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거기에 막 동화가 돼. 근데 막 동화를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면은 저는 다시 제 입장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완전 이랬다 저랬다 언제는 내 의견이 맞다며 약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친구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제 스스로도 이건 알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관계에 대한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그러네요. 친구지.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뭐 소중한 관계로 할 수 있지. 이런 게 너무 높아서 진짜 제가 친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 저희 언니 정도 되는 사람이 제 친구라고 생각해요. 엄청 높네요, 기준이. 네. 서로의 뭔가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는 그냥 그 사람도 지인으로 놔두는 게 나을 수 그쵸. 있겠네요. 굳이 친구로서 승급할 필요 없이. 그렇죠. 아니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 공감이 가서. 왜냐면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에 관련된 얘기였거든요. 좋네요. 자연스럽게 네. 말게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좋았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여기서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경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경계라는 거는 이제 내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상황과 마주했을 때 신체적으로 덜 힘든 가장 최선의 직전까지 가는 상태를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말하면서 나왔던 문장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경계 바로 직전까지 가는 것이다. 경계 바로 직전까지의 영역이 가장 매력적인 영역이고 그것은 우리가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며 최대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런 영역에서만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넓힐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영역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플로우 같은 형상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거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면 무슨 말인지 되게 확 와닿거든요. 저는 되게 이 관계 설정에 있어서 그 경계를 만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팟캐 멤버들하고는 절대 말을 놓지 않아요. 맞아. 절대로. 근데 그게 이제 옛날부터 제가 그게 오랫동안 고심했던 경계 설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그런 더 친해지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 영역에 이분들이 있을 때 내가 가장 편안하고 그분들과도 편안하고 가장 장기적으로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설정한 그런 바운더리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오늘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제가 막 존댓말을 쓴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진지 잡수셨냐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요랑 다를 붙이지만 그냥 편안하게 대할 할 말 수 다 있는. 하면서 말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는 K 아메리칸 마인드인 것 같아요. 캐메리칸. 네, 캐메리칸 마인드인 게 요를 붙임으로써 어떤 존중은 하지만 그래도 뭔가 요를 붙이면은 상하 관계가 사라진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왜냐면 호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뭔가
누나나 언니, 오빠 이런 호칭들을 안 붙이게 되잖아요. 전 그래서 이 경계 설정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경계를 다른 제 모든 관계에 확장을 시킴으로써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안정감을 찾았단 말이에요. 20살 이후로. 그 전에는 그거를 잡기가 너무 어려웠어서 이 예민함이 정말 최대치로 발휘됐어서 늘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마치 오늘님처럼. 근데 그거를 한 뒤로 인생이 되게 편해져서 이거를 읽으시는 분들은 이걸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민함에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있다면. 재웅님은 예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네. 이런 그러면 좀 되게 궁금했던 게 관계 설정을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전 진짜 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 보여요. 네. 그래서 약간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좀 신기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학창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그나마 좀 각성을 한 상태예요 지금. 각성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평소에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연락을 하진 않죠.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완전 반대다 또. 그러게요. 완전 이렇게 연락을 하진 않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막 뭐 자기 생일인지 아니면 뭐 연휴인지 뭐 연락을 의뢰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저한테 약간 좀 쌓아놨던 거를 좀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이러면서 뚱구를 이제. 네, 완전 뚱구를 보내면서 나는 되게 너한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너랑 이제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는 나한테 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이런 식으로 남자애가 되게 예민한 친구였나? 예민한 친구였던 거죠. 그 친구가. 서운했나 보다. 그리고. 네, 서운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친구는 날밤 샜을 거야. 그거 쓰기까지. 그쵸. 진짜 그거 얼마나 되게 장문이었어요. 마음을 먹겠어. 아,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인지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냥 나 같은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내가 성격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좀 먼저 좀 연락도 할 줄 알고 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좀 보일 줄도 알아야 되겠다. 좀 사회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약간 좀 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편이 된 것 같아요. 배워서 하는. 네,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는다라는 걸 좀 배운 거죠. 근데 재훈님 볼 때마다 진짜 약간 코딩에 입력된 챗 GPT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되게 뭐라고 해야지? 엄청 스테레오 타입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그 의뢰해야 되는 행동이 굉장히 딱 따라붙는 느낌? 그래서 되게 뭐 박수는 치지만 되게 코딩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약간 제가 생각했던 재웅님이랑 완전 다른 게 저는 되게 감성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좀 낭만이 있고 감성이 있는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소수파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생각을 합쳐보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약간 제가 친구라는 기준을 세운 것처럼 표현하는 값과 표현하지 않는 값에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감정을 내비쳐야 되는 맞아요, 영역에만 맞아요. 지금 내비치고 맞아요. 그 안에는 아예 오프를 해버린 느낌. 그러니까 내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느 누구에게도 약간 상처가 되지 않을 부분 확실하게 약간 누가 그 하나만한 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딱 내비치고 와 맞아.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맞아. 근데 약간 자기의 정말 깊은 조금 가까운 깊은 생각. 근데 거기에는 낭만이 있고 좀 감성이 있어.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숨겨두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나 좀 얘기하고 판 깔렸을 때나 아니면 뭐 블로그 같은 데나 얘기하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좀 그렇게 되네요. 결론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은 너무나도 경계 설정이 잘 돼 있으신 분이라서 필요성을 맞아. 못 느끼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네. 태어날 때부터 잘 돼 있던 거지. 그런가 봅니다. 저를 이해하게 되네요. 근데 난 왜 이럴까라는 고민조차도 해본 적 없지 않아요? 없죠. 그래 보여요. 네. 그런 그 특별한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따져 물은 그런 때 이외에는 사실 일상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남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 거라는 이 책은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민한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저도 뭐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게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알바노 같은 네, 알바노 저희 처음 봤을 때 한 4년 전? 네, 4년 전이죠 벌써.
그때의 대화가 좀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그때 그 사당에서 어디 술집을 갔는데 재밌다. 그때 요런 얘기를 했어요. 왜 존댓말만 하시냐. 좀 그냥 반말하면 안 되냐. 근데 그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자기의 약간 선이다. 예, 이게 기준이래. 그냥 이 경계를 세우는 기준이 자기가 여기서 말을 놓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워지거나 뭐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너무 사적인 관계가 돼가지고 이게 뭐 유지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 똑같으시네요, 지금이랑. 그럼요. 저는 이거는 20살 이후로 구축해온 제 신념이에요. 오. 그래서 일관성 있다. 앞으로도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차피 말 나도 나는 마음 안 놓는데 왜 굳이? 맞아. 그때 오늘님도 계셨어요. 그쵸. 근데 되게 주변에서는 신기해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몇 년을 봤는데 아직도 말을 안 놓고 존댓말을 한다고? 그건 좀 그래요? 신기해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저희가 녹음을 하잖아요. 녹음을 할 때는 서로 존대하는 게 좋잖아요. 연예인들도 자기 남편이어도 나와서 누구씨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서로한테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도 반말하고 여기서는 존댓말하고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존댓말을 하는 게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거든요. 뭐 그것도 뭐 일정 부분. 좋은 결과물 중 하나긴 한데 근데 확실히 말이 태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를 구축을 해두면 결국에는 이 공동체의 어떤 문화 자체에도 좋은 영향력이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비슷하기 때문에 뭐 솔직히 그때도 같은 말 하지 않았어요? 뭐 사석에서 다른 분들이 뭐 말 까는 거는 전 괜찮다 상관없다. 맞아요. 뭐 근데 이제 뭐 저는 본인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다라고 그때도 말을 했었고 약간 오히려 좀 오래 볼 사람들이니까 그쵸. 서로 미리 딱 선을 정해놓고 여기는 네. 지키자라고 하는 느낌이네요. 저도 좀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경계 부분이 좀 재밌었는데 이분이 경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체의 경계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배. 그러면서 배 얘기하는 거 그거 다 재밌으셨죠. 그래서 조금 읽어드리면은 우리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아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우리의 신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배다. 배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돌을 얹어놓을 수 있는지 어느 돌부터 부담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데 뭐 마음이나 머리나 감정이나 이런 걸로 경계를 짓는 것보다 약간 신체가 정말 좀 더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책이 계속 저는 둔감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너무 그냥 뇌피셜만 얘기하는 느낌이었는데 이 구절을 들으면서 이럴 수 있겠다라고 좀 공감이 됐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그 배가 장을 의미하는 걸까요? 장은 스트레스에 예민하잖아요. 위랑 장 말하는 것 같긴 네, 그 했어요. 얘기 같아요. 네. 네, 막 배가 부르면은 그것도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배고픈 것도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다. 이런 예를 드신 거 보니까 진짜 그 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웅님은 스트레스 받을 때 배 안 아파요? 스트레스를 받긴 하세요 혹시? 받죠. 받아요? 근데 둔감한 사람 특 스트레스를 받긴 받는데 기억을 잘 못해요. 받았었는지. 그러니까 뭐 때문에 받았었는지. 근데 그 순간에는 어땠는지. 어쨌든 알잖아요. 내가 네.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라는 걸.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저는 살기 편하겠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하품을 해요. 그게 아니라 긴장된 순간에. 근데 긴장되면 졸리다 뭐 이런 그런 거 있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요? 왜냐면 제가 수능 볼 때 진짜 졸렸거든요. 오. 너무 잠이 와서 미칠 것 같은데 저도 시험 볼 때 졸려요. 그 잠이 와서 미치는 내가 미친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알죠? 아니 지금 1세기인데 수능을 치는데 잠이 와? 졸린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막 발표를 해야 되는 순간이면 너무 졸려요. 그 기다리는 거. 그리고 면접 기다릴 때 제일 졸리고. 졸려요? 그래서 그 대기실에서 계속 하품하고 있으면 하품하면 또 안 좋게 보일 텐데 이러면서 밑에서 하품하고